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3-3 단원 도시화와 세계 도시체계 단원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85페이지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단 가다는 말레이시아, 영국, 탄자니아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자, 도시화율의 시기별 변화가 나오는데요. 자, 도시화 수준은 선진국이 높고 저개발국이 낮은 거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요 가나라가 가장 선진국인 영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다나라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인 탄자니아죠. 자, 그러면 남는 나를 말레이시아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가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가 가장 이르다. 자, 영국이 가장 선진국이고 가장 먼저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에 나는 2015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자, 2015년이면 요 마지막 연도입니다. 자, 2015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은지 적은지 보려면 도시화율이 50%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면 되죠. 자, 나의 도시화율이 지금 보니까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에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는 자, 도시화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단계를 종착 단계라고 하죠. 자, 다는 현재 도시화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종착 단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을에 가는 나보다 1970년 이후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0년 이후 가는 도시화율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나가 30몇 %에서 쫙 올라서 70% 이상까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곳은 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를 일단 찾아볼게요.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곳이 자, 여기 지금 독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베트남이죠. 자, 그리고 멕시코까지. 자, 세 나라를 연결할게요. 자, 먼저 독일하고 멕시코 이 두 나라는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자, 독일은 선진국이라서 높고, 자,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도시화율이 또 높죠. 그래서 여기선 일단 자, 베트남을 먼저 연결할 건데, 자, 베트남이 도시화율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자, 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다 나라를 먼저 베트남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 나는 도시화율이 79.3%, 77.7%, 77.2%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화율을 가지고 독일과 멕시코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자, 단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지금 가가 높고 도시 인구도 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가 나라가 나 나라보다 총 인구가 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평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가 더 높다는 건 자, 둘 다 도시화의 종착 단계지만 그래도 자연 증가라도 있으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더 낮은 자, 이 나가 독일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더 높고 그리고 인구 수도 더 많은 이 가 나라가 멕시코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멕시코가 독일보다 총 인구도 많고 자, 그리고 출생에 의한 도시 인구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자, 독일보다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를 멕시코, 나를 독일 이렇게 골라주는 거예요.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도시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 가가 도시화율이 지금 거의 80%니까 초기 단계가 될 수가 없죠.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20-30%밖에 안 되는 시절을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 2번에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종주도시화라는 건 그 나라 최대 도시, 인구 1위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독일의 인구 1위 도시와 2위 도시와 관련된 자료가 우리가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3번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3번에 다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낮다. 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자, 베트남이 가장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4번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은 거죠. 멕시코와 독일 중에 경제적 선진국은 독일이니까 나가 더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가 적다. 자, 나와 다 중에 베트남과 독일 중에 전체 총 인구가 베트남이 지금 많은데, 자, 촌락 인구 비율이 베트남이 더 높죠. 도시화율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촌락 인구는 독일과 베트남 중에 베트남이 더 많아야 되고 독일이 더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나라가 이 나라가 브라질이 있고요. 자, 영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나라는 인도네시아죠. 자, 세 나라를 연결할게요. 자, 일단 도시화율이 보면, 자, 여기 가와 그리고 다, 요 두 나라가 도시화율이 되게 높습니다. 요 한 나라만 도시화율이 낮아. 그러면 선진국인 영국이 도시화율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도 도시화율이 높죠. 그러면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를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요 점선의 나라죠. 이 점선의 나라를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네시아.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는 아니니,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은 또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나 인도네시아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영국과 브라질은 둘 다 도시화율이 높기 때문에 도시화율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여기서는 도시 인구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브라질이 인구 2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니까 비슷한 도시화율이라면, 자, 당연히 도시 인구는 인구 많은 브라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은 도시 인구가 많은, 자, 가가 브라질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영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기억을 갈게요. 자, 기억에 가는 유럽에 속한다. 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죠. 여기서 유럽에 속하는 국가는 다 영국이 돼야 됩니다. 자, 니은에 다는 세 국가 중 총인구가 가장 많다. 자, 총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전 세계 인구 4등 국가 인도네시아죠. 자, 여기서는 인도네시아가 인구 제일 많고 그 다음 브라질, 영국 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이촌양도 현상이 활발하다. 이촌양도 현상이 활발한 곳은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고, 자, 도시화에서는 가속화 단계를 지나는 인도네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 더 활발하다는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다의 수도는 나의 수도에 비해 세계 도시 계층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세계 도시 체계에서 런던, 뉴욕, 도쿄 이 세 도시가 최상위 세계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보다는 계층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다가 영국이고 영국의 수도, 다의 수도는 런던이죠. 자, 그럼 우리가 나의 인도네시아 수도를 모르더라도 계층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5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우리가 골라야 될 나라가 영국, 케냐, 페루 중에, 자, 세 나라를 연결하고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화율은 여기 점으로 찍혀 있고요. 1970년과 2015년. 도시 인구는 이렇게 막대기로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나 나라를 먼저 볼게요. 나가 현재 도시화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가장 좀 못 사는 요 케냐를 연결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를 케냐. 자, 먼저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페루하고 영국은 둘 다 도시화율이 오늘날엔 높습니다. 자, 영국은 선진국이니까 높고, 자, 페루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니까 높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화율이 높은 것만 가지고는 못 맞추지만, 자, 옛날 1970년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는 예전에도 높았습니다. 예전에도 이미 1970년부터 이미 80%야. 자, 그러면 자, 이 다 나라가 먼저 도시화가 된 나라다 라는 뜻이죠.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들어온 나라라는 얘기죠. 그럼 이 나라를 우리가 영국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영국. 자, 그러면 남는 가가 페루가 돼야 됩니다. 자, 페루는 현재 도시화율은 영국과 비슷할 수 있지만, 자, 과거 1970년에는 도시화율이 낮았다가 확 올라온 게 라틴 아메리카의 페루가 되겠죠. 자, 기억 선택지에 1970년 가는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촌락 인구가 많은지 도시 인구가 많은지 보려면 도시화율을 봐야 됩니다. 자, 1970년에 자, 가의 도시화율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렇게 도시화율을 읽어보면 거의 60%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
도시화율이 60%란 얘기는 촌락인구 비율은 4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1970년에 가에는 촌락인구보다 도시인구가 더 많았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2015년 촌락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나이다. 자, 여기서 케냐가 도시화율이 지금 매우 낮아요. 도시화율이 지금 한 2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0%가 다 촌락에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케냐가 촌락 인구 비율이 여기서 매우 높고요. 그리고 인구수도 뭐 그렇게 뭐 영국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나니 여기서 촌락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케냐다. 자, 요거는 맞는 거죠. 자, 디귿에 197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다이다. 자, 다 같으면 1970년에도 이미 도시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긴 했는데 요 정도 조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나에 비해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는 오히려 197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국가 하면 틀린 거지. 자, 그리고 리을에 2015년 다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인당 소득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선진국에서 높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케냐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니은 3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세 국가의 총인구와 도시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르헨티나, 영국, 우간다. 자, 세 나라를 연결할게요. 자, 일단은 선생님은 우간다를 자,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우간다가 영국이나 아르헨티나보다는 도시화율이 낮은 아프리카의 저개 발국이죠. 그래서 2015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이 달을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오늘날에는 둘 다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영국이 유럽의 선진국인 영국이 자, 먼저 도시화 수준이 그러니까 과거부터 높았던 나라, 이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1950년에 도시화율이 이미 높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 높고 현재도 높고 자, 요게 유럽의 선진국 영국이에요. 자, 그럼 아르헨티나는 옛날에 낮았다가 지금은 확 높아진 이 나가 라틴 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선택지 1번에 가는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 여기서 라틴 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나죠. 자, 2번에 2015년에 나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요 종주도시화 현상의 정의가 그 나라 최대 도시의 인구가 매우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종주도시화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거를 좀 써놓으세요. 자, 종주도시화 현상을 판단하는 방법이 그 나라에서 인구 1위 도시 있지? 자, 1위 도시 인구랑 자, 2위 도시 인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2위 도시 인구의 2배를 해도 1위 도시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급속하게 도시화율이 높아졌죠. 자, 이 과정에서 그 나라 최대 도시 뭔가 좀 사회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뭐 일자리도 풍부하고 한 그 나라의 어떤 수도 같은 최대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단 브라질만 빼고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7단원의 중남부 아메리카를 공부하는 파트에서 중남부 아메리카의 도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내용과 조금 이렇게 맞물려 들어간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뒷단원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번에 2015년 다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이다.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단계인데 다는 도시화율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종착 단계가 아니죠. 자, 4번에 1950년 나는 다보다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화율의 반대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낮은 곳이 촌락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1950년에 이렇게 두 군데를 비교하면 도시화율이 나다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나다 중에 도시화율이 더 낮은 다가 촌락 인구 비율이 더 높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다와 가 중에 자, 도시 인구는 자, 생각해봐. 자, 총 인구에서 자,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화율이잖아. 그러면 총 인구와 도시화율을 알면 우리가 도시 인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도시 인구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총 인구에서 자, 도시 화율을 곱하면 되지. 도시 화율을 곱하면 되지. 자, 그러면 다와 가의 총 인구부터 비교할게. 자, 다 중에 총 인구 누가 많아? 즉 가가 많지. 자, 그리고 도시 화율도 다 중에 가가 더 높잖아. 그러면 총 인구도 가가 많고 도시 화율도 가가 높기 때문에 자, 도시 인구는 당연히 가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그래프는 네 국가의 촌락 인구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서는 촌락 인구 비율의 변화입니다. 자, 도시 화율이 나타난 게 아니고 촌락 인구 비율이 나타났죠. 자, 촌락 인구 비율은 도시 화율의 반대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나라 연결하는데 니제르, 미국, 브라질, 중국.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가볼게. 가가 촌락 인구 비율이 80%가 넘어. 이 말은 도시 인구 비율은 10%, 20%밖에 안 되는 나라인 거죠. 그럼 이 나라가 가장 못 사는 나라,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니제르를 연결하면 되겠지. 그래서 가를 니제르, 아프리카의 니제르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높은 두 나라 있죠. 높은 두 나라. 자, 요 두 나라. 자, 요 두 나라. 자, 현재 촌락 인구 비율이 낮고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이 두 나라 중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 나와야 돼요. 자, 미국 아니면 브라질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미국하고 브라질 중에 먼저 도시화가 완성된 나라는 선진국의 미국이죠.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옛날부터 높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촌락 인구 비율이니까 과거부터 촌락 인구 비율이 낮았던 이 나라, 이 세모 나라 있지? 이 세모 나라가 미국이 돼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이 나라는 과거 1955년에는 촌락 인구 비율이 60%, 즉 도시 인구 비율은 40%밖에 안 됐다가 지금은 촌락 인구 비율이 확 낮아지고 도시 인구 비율이 확 올라간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브라질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이 나라를 우리가 중국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기억에 브라질은 1955년, 자, 브라질을 우리가 찾은 게 지금 라입니다. 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했습니다. 자, 브라질의 1955년 촌락 인구 비율이 60%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 인구 비율은 40%지. 그래서 촌락 인구가 더 많았던 시절이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가나 중 가는 도시 화율이 가장 높다. 얘가 지금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면 도시 화율은 가장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나 중 다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시작 시기가 가장 이르다. 자, 다가 촌락 인구 비율이 원래부터 낮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자, 리을에 라는 나보다 2015년에 도시 인구가 많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라와 나 중에 자, 라가 도시 화율이 더 높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도시 인구 비율을 물어본 게 아니고 도시 인구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자, 인구 수가 엄청 차이 나서 자, 중국인 나가 도시 인구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인구 수 많은 나라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비율에선 저도 수에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우리가 대륙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도시 인구 증가율과 도시 화율 중에 여러분들 편한 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도시 화율을 가지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대륙별 도시 화율 순서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1등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도시 화율이 높은 라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높은 다가 라틴 아메리카죠. 자, 마가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럼 마가 유럽. 자, 그리고 가나 중에는 가가 제일 낮으니까 가장 낮은 가가 아프리카.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아시아. 자, 그리고 아시아는 요 도시 인구가 또 가장 많은 게 아시아죠. 그래서 아시아를 먼저 골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화의 순서 앵글로 라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요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 자, 1번 선택지에 다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는 요 세 도시죠. 뉴욕, 런던, 도쿄. 자, 요 세 도시를 말합니다. 자, 다가 라틴 아메리카니까 라틴 아메리카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없죠. 자, 2번에 가는 다보다 촌락의 인구가 적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중에 생각해봐. 자, 총 인구가 누가 더 많아? 아프리카가 더 많지. 자, 촌락 인구 비율 아프리카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촌락 인구는 아프리카가 많아야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나는 마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아시아와 유럽 중에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선진국이 많고 도시화율이 높은 유럽이 더 높아야 되겠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국가 수가 많다. 자, 다가 라틴 아메리카, 라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나라가 지금 2개지. 미국, 캐나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그거보다 훨씬 많잖아. 그래서 다가 나보다 국가 수가 많다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산업화 시기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중에 유럽이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그래프는 두 시기 지역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골라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이 지금 퍼센트로 나와 있는 요게 지금 도시화율이죠. 자, 도시 인구와 자, 도시화율이라 그랬으니까 자, 오른쪽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도시화율인데 자, 그러면 이 세 대륙 중에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죠. 자, 앵글로, 라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니까 앵글로 아메리카가 지금 여기선 없으니 라틴 아메리카가 1등이고요. 자, 도시화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나 대륙이 누가 돼야 된다. 자, 유럽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가 대륙이 아프리카.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가는 1950년 도시화율이 가장 낮잖아. 가장 낮잖아. 자, 이거는 눈 뜨면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있다. 유럽에는 우리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누가 있어? 런던이 있잖아. 뉴욕, 런던, 도쿄가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죠. 그래서 나에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 다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우리가 찾은 건 가가 아프리카였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는 나가 더 이른 거지. 나가 진작에 높았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자, 5번에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인구가 많다. 2018년의 도시인구는 여기 있어요. 2018년의 도시인구는 자, 가와 다 중에 다 중에 누가 조금 더 많니? 가가 지금 조금 더 많죠. 자, 요거는 표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쪽 그래프에는 지금 도시화율이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비어 있는 대륙이 요 대륙이 비어 있어요. 지금 아시아가 없죠. 자, 아시아가 없고 자, 그리고 유럽이 없고요. 자, 오세아니아가 없습니다. 요 세 대륙을 우리가 가나다로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가가 아프리카 다음으로 2015년 현재 도시화율이 낮은 대륙이죠. 그러면 이 가 대륙은 아시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나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자, 도시 인구 증가율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우리 아시아를 연결했고 자, 유럽을 찾을 건데 자,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꼴찌인 대륙이 유럽인 거죠.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자, 우리가 가는 아시아로 찾았으니까 나다 중에 요 나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으니까 나가 유럽. 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오세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세아니아를 먼저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아시아 먼저 찾고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로 유럽 찾고 그리고 남는 다를 오세아니아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015년에 가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자,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가가 지금 아시아이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인구 자체가 많은 아시아죠. 그래서 아시아가 도시 인구 1등. 자,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너무 쉽게 지금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1960년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1960년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1960년에 도시화율이 가장 낮았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3번에 다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있다.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고 오세아니아에는 없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이건 유럽이 빨라야지. 틀렸고요. 자, 5번에 201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다. 자,
유럽과 오세아니아 도시인구 증가율. 유럽은 나, 오세아니아는 다. 누가 높아? 오세아니아가 높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도시화율이 있고 도시인구 증가율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중에서 아프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어야죠. 그러면 요 세모 대륙 가는 전체적으로 도시화율이 7, 80%로 높아. 자, 나도 한 80%, 90%로 되게 높아. 그런데 이 다 대륙이 높은 나라도 있지만 완전 50%도 안 되게 낮은 나라도 있죠. 그러면 이 다가 아프리카인 거야. 자, 그래서 도시화율이 낮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를 먼저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를 고를 때는 도시화율로 고르면 안 돼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유럽 중에 이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요 세모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요 동그라미보다 낮죠. 그러면 요 세모 그룹이 유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가 유럽.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라틴 아메리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유럽에 있죠. 런던이 있으니까. 자, 기억은 맞고. 자, 니은에 유럽은 라틴 아메리카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에 가는 다보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에 도시 문제는 당연히 아프리카가 심각하겠죠. 자, 리을에 아프리카 도시 상위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자, 5개국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은지 볼게. 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으려면 도시 인구 비율이 50%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도시화율이 지금 60%가 넘죠. 그러니까 모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두 나라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자,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게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아니고, 자, 도시 인구, 자, 그리고 촌락 인구, 자, 인구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 열쇠는 이겁니다. 자,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하면 그 대륙의 총 인구죠. 그러면 우리가 대륙별 총 인구의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해버리면 대륙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도시 인구와 X축의 도시 인구와 Y축의 도시 인구와 자, X축의 촌락 인구를 더하면 총 인구다. 자, 그래서 총 인구 순으로 대륙을 빨리 골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가 총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이에요. 맞죠? X축, Y축 더한 값이 제일 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시아가 없는 상황에서 이 네 대륙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죠. 그래서 라가 아프리카. 자, 두 번째로 많은 대륙. 자, 여기 점을 봐. 자, 가, 나, 다 중에. 자, 다가 도시 인구, 촌락 인구 더한 값이 제일 크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 다음으로 인구 많은 유럽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와 가 중에는 나가 총 인구가 많으니까 나가 라틴 아메리카. 자, 그리고 가가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쉽게 연결됩니다. 가장 쉽게 푸는 게 요 총 인구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나보다 국가수가 많다. 앵글로 아메리카 국가수가 2개지. 자,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아야 돼.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라는 나보다 1950년의 전체 인구. 이 전체 인구는 도시 인구와 촌락 인구를 더해버리면 되죠. 다와 라의 1950년의 전체 인구를 볼게. 자, 다는 점이 여기 있고 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자, 다가 라보다 도시 인구, 촌락 인구 모두 다 많기 때문에 1950년의 전체 인구는 다가 더 많았어야 되죠. 자, 3번에 가라 중 2015년의 도시화율은 유럽이 아닌 앵글로 아메리카 가장 높아야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자, 4번에 1950에서 2015년 라틴 아메리카의 촌락 인구는 감소했다. 자, 촌락 인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볼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가 1950년에는 촌락 인구가 여기 있었습니다. 1억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1억이 넘잖아. 그러니까 촌락 인구 증가한 거죠. 자, 촌락 인구가 조금 증가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195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 자,
50에서 2015년 도시인구 증가율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중에 누가 높은지 볼게. 자, 아프리카는 자, 도시인구가 이렇게 적었다가 이렇게 많아졌어. 물론 라틴 아메리카도 이렇게 적었다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자, 지금은 요 두 대륙이 도시인구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1950년에는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인구가 절반 정도 더 적었잖아. 그러니까 적었다가 비슷해진 곳이 더 도시인구 증가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도시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골라야 될 게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중에 연결합니다. 자, 왼쪽은 도시 및 촌락 인구 증가율이 나오고 오른쪽은 1955년에 도시 및 촌락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도 고르고 ABC도 골라야 되니까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는 연평균 도시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세 대륙을 골라볼게. 자, 그러면 현재 도시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대륙. 자, 이 대륙이죠. 자, 이 대륙이 아프리카가 돼야 되는 거지. 자, 현재 기준 2005년에서 2015년 기준으로 우리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가가 현재 기준 도시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륙이니까 이 가 대륙이 유럽이죠. 자, 그래서 도시화율, 도시인구 증가 이건 필수적으로 이거 외워줘야 돼. 자, 그리고 나는 자동으로 라틴 아메리카. 자, 이렇게 가나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은 도시와 촌락 인구가 나오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현재가 아니고 옛날이에요. 1955년에 도시 및 촌락 인구입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옛날이야, 옛날. 그러면 오늘날 아프리카는 촌락 인구, 도시 인구 중에 오늘날도 촌락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도시에 비해서 촌락 인구가 확 더 많았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중에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낮고 자, 촌락 인구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요 B가 아프리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는 현재 기준 총인구로 접근을 했잖아. 도시인구, 촌락인구 다 더하면 총인구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웠던 총인구의 순서는 현재잖아요. 현재. 1955년 같으면 아프리카가 유럽보다 인구가 적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총인구로 풀지 마시고 일단 도시인구와 촌락인구를 비교했을 때 자, 촌락인구가 훨씬 많은 이 B를 우리가 아프리카로 먼저 연결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러면 A와 C를 볼게. A와 C를 보면 일단 인구가 지금 C가 더 많아. 자, A가 더 적어. 자, 그러면 현재 인구도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중에 유럽이 많죠. 자, 그런데 유럽은 인구 증가율이 낮잖아.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 증가율이 높잖아. 자,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인구 증가율이 더 높지만 아직까지 유럽의 인구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955년에도 총 인구는 유럽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C가 유럽인 거야. C가 유럽. 자, 그리고 A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럽은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도시인구 비율이 높았잖아. 그러니까 1955년에는 A와 C 중에 전체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C가 더 높았죠. 과거에는. 그래서 C가 유럽.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번에 2015년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프리카죠. 자, 다가 돼야 되는 거지. 자, 틀렸고. 자, 2번에 1955년의 도시인구는 여기 있어요. 자, 다가 지금 아프리카의 도시인구 아프리카 B잖아. 요만큼이야. 자, 나아가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 이만큼이야.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인 나아가 더 많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1955년 대비 2015년 C의 촌락 인구는 감소했다. 자, 1955년 대비 2015년에 C의 촌락 인구는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는 요걸 봐야 돼.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 요걸 봐야 돼요. 연평균 촌락 인구 증가율. 자, 그러면 촌락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면 촌락 인구는 증가한 거죠. 근데 촌락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촌락 인구는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자, 1955년부터 2015년까지 자, 10년 간격으로 조사한 가의 촌락 인구 증가율을 볼게. 자, 지금 여기가 0이야. 요거보다 낮은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입니다. 1955년부터 마이너스. 모든 연도가 촌락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매해마다 매 10년 단위마다 촌락 인구는 계속 감소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 C가 유럽이니까 이 유럽이 가니까 가의 촌락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촌락 인구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야. 이 다 같이 매년 플러스야.
자, 그러면 촌락인구 증가하는 거지. 근데 가 같으면 매년 마이너스잖아. 자, 그러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감소잖아. 계속 감소. 자, 그러면 1955년에서 지금까지 촌락인구는 계속 감소해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2015년에 촌락인구는 A가 B보다 많다. 자,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에 자, 오늘날 총인구도 아프리카가 많고, 자, 그리고 촌락인구 비율도 아프리카가 높잖아. 그러니까 2015년에 촌락인구는 아프리카가 많아야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1955년에서 2015년 인구 증가율. 요 인구 증가율은 촌락과 도시 인구 증가를 합한 전체 인구 증가율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인구 파트에서 배웠던 대로 아프리카가 제일 높죠. 자, 그 다음 라틴 아메리카, 자, 그 다음 유럽. 요 순서가 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글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기억에 3개 도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3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기능과 위상이 있는 도시를 우리가 세계 도시라고 하죠. 자, 무작정 인구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세계 도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다 세계 도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인구보다는 기능과 위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주로 기업의 대상으로 금융,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라고 부르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고, 세계 도시에서 이 생산자 서비스가 어마무시하게 발달합니다. 자, 디귿에 세계 도시 체계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세계 도시 체계, 도시 간의 계층 구조를 확인할 때 도시 간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면 국제 운항 항공편이 많고 연결된 도시도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최상위 세계 도시와 하위 세계 도시 중에 개수는 당연히 최상위 도시가 더 적어야 돼요. 최상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딱 3개잖아.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다음 글에 가 도시와 비교한 나 도시의 상대적 특성 골라볼게요. 나 도시의 특성. 자, 먼저 가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가 되면서 유럽풍의 도시로 개발되었다. 자, 이 도시 중심부에는 호암기엠 지역은 무역과 문화, 행정의 중심지 역할하고 교외 일부 지역에는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형성된다. 자, 이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도시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 근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수도니까 이 도시가 프랑스에 있는 수도는 아니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어디니? 이게 동남아시아잖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던 그 나라의 어떤 도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의 도시야. 이게 실제로는 이게 베트남의 하노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설명하는 건데, 하노이를 몰라도 일단 넘어가고 일단 나를 찾는 데 주력하면 됩니다. 자, 나가 세계 경제의 수도래. 그러면 일단은 나가 더 위상이 높은 최상위 세계 도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월스트리트, 센트럴 파크. 자, 이런 힌트가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건 뉴욕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같은 최상위 세계 도시의 상대적 특징. 자, 요걸 찾으면, 자, 먼저 도시 기반 시설 구축 정도 당연히 높고요. 자, 세계 도시의 체계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요것도 맞지? 정답은 너무 쉽게 1번. 다국적 기업 본사 많아야 되고. 자, 다국적 기업 본사가 많으니까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도 더 비중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가나 도시에 대한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란 힌트도 있고요. 그리고 요 위도경도 자체가, 자, 요게 자, 서경 70몇 도. 그러면 아메리카 어디 쪽이란 얘기야. 서경이니까. 그리고 자, 북반구 중위도쯤 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자유의 여신상 이런 힌트 있으니까 요 도시는 뉴욕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게 사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오페라 하우스니까 이게 호주의 시드니 나타낸 겁니다. 자, 기억에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여야 되겠지. 자, 뉴욕에서는 당연히 영어 쓰겠죠. 자, 2번에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 도시는 뉴욕이죠. 가. 자, 그리고 3번에 세계 도시 체계에서 계층이 높다. 이게 정답이죠. 뉴욕은 최상위 세계 도시니까.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2024년이 빨리 시작하는지 늦게 시작하는지는 경도로 확인하는 거야. 자, 얘는 서경이야, 서경. 자, 얘는 동경이야, 동경. 자, 그러면 날짜 변경선에 가까울수록
다음 날로 빨리 넘어가죠. 그러면 2024년이 빨리 시작하는 곳이 나은 거야. 이게 동경을 쓰는 곳이 서경을 쓰는 것보다 빨라야 돼. 그래서 이게 틀렸어. 됐지? 그래서 2024년이 이제 빨리 시작된다. 빠르게 시작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뉴욕이 수도가 아니고요. 자, 미국 수도 워싱턴이죠. 그리고 시드니도 수도가 아닙니다. 호주 수도는 캔버라라는 도시예요. 근데 어쨌든 뉴욕이 수도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자, 우리가 5번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이게 작년 수능 20번 문제였고, 자,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라의 항공 운항 자료를 통해 출원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가라는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 시티 중 하나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뉴욕, 런던, 멕시코 시티 세 도시는 무조건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다카라는 도시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어요. 자, 다카가 방글라데시 수도인데 모를 수 있어. 그러면 뉴욕, 런던, 멕시코 시티보다 훨씬 덜 유명한 도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지금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니까 당연히 뉴욕, 런던 같은 최상위 세계 도시와 나머지 세계 도시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이 다카라는 도시가 가장 하위 계층의 도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뉴욕, 런던은 당연히 최상위 도시. 멕시코 시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나름 큰 도시잖아. 그러니까 뉴욕, 런던만큼의 위상은 아니어도 다카보다는 그래도 큰 도시여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간 항공 운항 편수가 나와 있습니다. 항공 운항 편수. 그러면 뉴욕, 런던 같은 세계 도시는 자, 세계 어느 도시랑도 항공 편수가 많겠죠. 자, 그리고 뉴욕과 런던 간의 항공 편수가 되게 많을 거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가와 라 사이에 항공 편수가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제일 많아. 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가와 라 중에 뉴욕과 런던이 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와 라가 자, 뉴욕 아니면 런던일 것이다. 자, 요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나를 볼게. 나는 가랑도 운행하는 항공 노선수가 없어. 다랑도 운행하는 항공 노선수가 없어. 라랑도 운행하는 항공 노선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나는 뭐 공항에서 어디 갈 수가 없는 도시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이 도시가 듣도 보도 못한 이게 다카가 돼야 돼. 다카. 멕시코 시티 공항 가면 그래도 뉴욕이나 런던 가는 것도 한 개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나가 일단 다카다. 자, 요렇게 먼저 찾습니다. 일단 듣보잡 도시를 먼저 골라야 돼. 혹시 뭐 방글라데시 분들이 제 영상을 보진 않을 거니까 자,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나를 우리가 다카로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라다 멕시코 시티, 뉴욕, 런던을 자 고르는데 자, 여기서 요게 좀 힌트야. 도시간 최단 거리. 자, 이게 힌트란 말이야. 자, 지금 뉴욕과 런던이 가와 라 중에 하나일 건데 자, 지금 그러면 자동으로 다가 멕시코 시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다가 뉴욕이나 런던은 아닐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다가 멕시코 시티라면 자, 멕시코 시티와 거리가 뉴욕이 가까워야 될까 런던이 가까워야 될까? 그럼 같은 대륙에 있는 뉴욕이 더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거리를 보는 거야. 자, 거리가 요게 가와 다가 거리가 짧아. 그러면 요 가가 누가 돼야 된다? 가가 뉴욕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라가 런던이 돼야 맞는 거죠. 자, 요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은 게 가가 뉴욕, 나가 다카, 자, 다가 멕시코 시티, 그리고 라가 런던. 자, 이렇게 써놓고 자, 문제풀이를 할게요. 자, 1번에 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나는 지금 다카라는 도시죠.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니까 바로 멕시코 시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세계 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의 도시는 뉴욕과 런던 요 두 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은 뉴욕과 런던 라 요 두 개가 돼야 돼. 자, 병에 국제은하 본부가 위치해 있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하면 뉴욕가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틀렸고. 자, 정에
가와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뉴욕이 수도가 아니죠. 자, 멕시코 시티는 수도가 맞아요. 그래서 뉴욕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물어볼게. 멕시코 시티에서 런던의 최단거리. 자, 멕시코 시티에서 런던의 최단거리 요거지. 다와 라 간의 거리니까 8.9야. 8.9. 8.9 천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 얘 찾아볼게. 다카에서 런던의 최단거리. 자, 다카는 나, 런던은 라니까 요거죠. 자, 8.0. 자, 그러면 최단거리는 멕시코시티 런던의 최단거리가 더 길죠. 그래서 5번이 맞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지리 3-3 단원 도시화와 세계 도시체계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